마음의 힐링과 종목 수익 함께 잡을 수 있는 이 시간. 안녕하세요. 정호의 데이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뜬금없죠? 오늘이 1월 14일 헬로우데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날 가장 먼저 인사를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가장 먼저라고 하기엔 지금 12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혹시 모르죠? 제가 먼저 진심을 담은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사랑하는 혹은 생각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인사해보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 가득한 인사로 가득한 14일 정오,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정오의 데이트 출발합니다. 네, 2014년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데이트 어희재입니다. 사실 오늘이 다이어리 데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중한 사람에게 1년 무사하게 잘 보내라고 다이어리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죄송합니다. 요즘은 헬로우데이가 중고등학교 사이에서 굉장히 좀 인기라고 해서 제가 오프닝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헬로우라고 하기엔 제가 조금 칼칼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린 게 아닌가 싶네요. 좋아하는 이에게 이렇게 인사를 먼저 나누면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지금 남녀공학 다니는 우리 학생들 안녕 하고 인사하면서 그 느끼는 설렘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때만 딱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묘미 중에 하나가 이 또 데이를 잘 챙기는 것,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도 그때 그 설렘 한번 잘 추억해 보면서 오늘은 배우자에게 혹은 연인에게 혹은 썸남 썸녀에게 이런 사랑 가득한 인사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 제 마음 가득 담은 인사 전하면서 정오의 데이트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게시판 참여 열려 있습니다. 이토마토닷컴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있거든요. 여기 클릭 후에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샵 2828 문자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전화로는 02325-8200번 전화해 주시면 지금 저와 통화 연결 가능하시니까요. 종목 고민, 일상 고민들 모두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상 고민은 저와 나누실 수 있고요. 주식 상담 관련해서는 오늘 세 분의 남자분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김동현 전문가, 전정현 전문가,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호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많은 분들 전화, 문자, 게시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게시판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똘똘르 아이공 하시면서 희재앵커님 2배는 될 듯한 교사가 4살 아이를 이 뉴스 저도 봤는데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조금 후에 이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주식미니님께서 어앵커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음 표시해 주셨고요. 주한파님 쑥스럽지만 오늘 첫 인사입니다. 헬로우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사랑 잘 이루어지겠죠? 동우동우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희재앵커님 담배 피우시는 거 아니죠 하셨어요. 그러게요. 올해부터 가장 큰 피해자는 아닙니다. 저는 담배를 너무 싫어하는데 갑작스럽게 목감기가 좀 심각하게 걸려서 저 믿어주실 거죠? 사랑스러운 그녀님 안녕하세요 어이제님 하면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코크레인 머피님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사 벌써 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셨나요? 사랑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다 가져라님 안녕 희재님 하면서 또 이렇게 헬로우 남겨주셨고요. 그 전에 또 남겨주셨던 우리 별아별아님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하님도 일찍 오셨네요. 정오데이트 어이제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지기님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성공 투자하시라는 덕담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뿌잉뿌잉 장세민님은 벌써 정오네요. 희재앵커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찌감치 인사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7309님께서는 완전 애청자예요 하시면서 이렇게 종목 상담도 남겨주셨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찬찬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니에 님도 출석해 주셨는데 제가 게시판을 뚜루루 남기다 보니까 체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마로니에님 너무 반갑습니다. 커피 관련해서 박람회 소식을 지난번에 남겨주셨던데 어딘가요? 저 그 정보 듣고 싶습니다. 해버 나이스데이님 나도 있어요. 이쁜 어앵커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인사로 또 사랑, 소망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자, 종목 상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 주신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연결이 됐네요. 네, 연결 잘 된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네. 오늘 혹시 처음 전화 주셨어요? 예, 처음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동안 좀 전화를 안 주셨었던 건 저희 이토마토 혹시 시청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아니, 보고 있는데요. 네. 중간에 이제 연결이 잘 안 되고 전화번호를 몰랐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02-325-8200번 이 시간에 전화 주시면 저와 또 종목 상담 많이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아주 작은 고민이더라도 많이 연결해 주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와드릴 종목을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삼성 SDS요. 삼성 SDS요. 예.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어요? 1월 달에 들어갔는데요. 네. 31만 8천 원에 20%입니다. 31만 8천 원에 20%요? 예, 예. 아, 예. 그러셨군요. 네. 갖고 계시면서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될 만한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갔는데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이게 매수가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매수가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처음 들어가실 때 아무래도 이런 삼성 SDS 워낙 또 매수가 많이 몰렸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그런 기대감으로 좀 들어가셨던 건가요? 네네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모멘텀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기대를 해도 괜찮은지 매수가까지 좀 잘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멋진 목소리를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첫 연결이시라고 하시는데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김동현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종목이 삼성 SDS예요. 이 종목 갖고 계셨던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시청자님 아직 들고 계시는데 매수가까지 좀 잘 기다려도 괜찮을까 물어보시네요. 31만 원대 수준이면 매수가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 SDS가 아주 약한 움직임이 최근에도 나오고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비스 여파로 인해서 저점도 단기 이탈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글로비스의 케이스로 갈 거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 주주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일가 형제들의 지분이 6개월간 일단 보호 예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글로비스와 같이 지분 블록 딜도 불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한 어제 하락은 사실은 좀 심리적인 영향이 컸다. 기관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기관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 매도하면 여기서 기관 외국인이 파는 걸 보니까 훨씬 더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기적인 공매도 포지션이라든지 오히려 로스컷 정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자리가 지금 삼성 SDS가 고점을 치고 33일차 되는 자리가 오늘인데 오히려 이 자리에서 어제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터졌고요. 그럼 손바뀜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관점에서 오늘 반등 시도를 오히려 즉시 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시간은 당분간 좀 걸리겠지만 30만 원대에 대한 다시 회복 시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삼성 SDS는 아직 삼성이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주사 설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DS의 역할도 일단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 그리고 제일모직과는 달리 오히려 삼성 SDS는 성장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주주 지분율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글로비스와 같은 사태를 단기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어제 시장에서 좀 과한 해석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PER 배수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고평가라는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삼성 SDS의 주가가 장외에서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현재로서는 매출 이익 성장이 꾸준히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들이나 좋은 종목들 보면은 PER 40배, 50배 되는 거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PER 배수로 종목의 어떤 고평가 논란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 아직도 비싸지 않는가. 오히려 40만 원일 때도 막 욕심을 내면서 사셨던 분들이 지금 뭐 20만 원대 중반에서 너무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포감에 좀 젖어들어서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당분간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꽤 오랜 시간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대 중반 정도대 가격대라면은 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여유를 좀 가지시고 회복을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돌발적으로 중간중간 삼성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DS는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언제나 소스가 되는 종목이므로 중간중간에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여기서의 매도는 오히려 좀 실패한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최소한 일단 본전 정도의 목표 가격대는 일단 유지하시면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가격 상승은 시가총액 순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입니다. 시청자님, 네, 들어보셨는데요. 조금 이 등락 지루한 구간이 조금 이어질 수는 있다는 전망 나와요. 네,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네,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요. 어렵죠.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김동현 전문가님, 만약에 좀 등락 이후까지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 본다면 그 시간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제가 볼 때 본전까지 가는 데는 사실 빠르면 한 달 정도라도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 31만 원대가 그렇게 먼 가격도 아니고 지금 1차적인 바닥권을 잡은 가격이 27만 원이었는데 사실상 지금도 그 자리에 왔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저점을 만들어내면 이게 쌍바닥 형태의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박스권 1차적인 상단 가격이 한 32만 원 되죠. 27만 원에서 지난번에 32만 원대까지 가는데 한 보름 정도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저는 2월달 정도까지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저항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공모 당시에 기관들이 의무 약정이 들어갑니다. 일반 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은 유통 물량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15일 확약 그리고 1개월 확약, 3개월 확약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낙업을 하게 되는데 대주주 최대 주주들은 6개월간의 보호 예수가 걸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총 물량으로 봤을 때 지금 3개월 확약 들어가 있는 게 제일 많습니다. 1개월 확약이 좀 많이 있었고요. 상장 이후에 지금 3개월 동안 락업 걸리는 게 풀리는 시점이 2월 중순이 되죠. 그 2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주가는 아주 강력한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관 물량들이 2월 이후에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들도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목표 기간은 한 2월 중순 정도까지로 생각을 하시고 정말 장기적으로 뭔가 한번 기대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요. 사실 지금 현재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좀 막연한 기대가 큽니다. 뭔가 이렇게 삼성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현재로서는 제일모직도 어떻게 보면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SDS랑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라서 시청자님께서 좀 높게 사셨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32만 원대에서 막대한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전 목표로 해서 일단 기본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들어보셨는데요. 조금 안도되셨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 가격대 왔을 때 좀 기대가 되신다 그렇게 생각이 예, 되신다면 또 한 번 문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삼성 SDS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셨던 그런 주식이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첫 종목으로 살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게시판 사연입니다. 7309님께서 대덕 GDS를 갖고 좋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12,800원. 사실 낮지 않은 가격대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조금씩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에요. 20% 담고 계셔서 어느 정도나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동현 전문가님 대덕 GDS로 좋은 수익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실적이 얼마나 기대감만큼 좋게 전환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덕 GDS의 경우에는 PCB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부진했다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전체 총 출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2013년도부터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이 된 게 아니고 그 저항 가격이 한 14,5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박스권 형성했던 저항 가격대가 한 14,000원 정도가 되니까 최근에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으로 좀 미리 주가가 선행해서 올라오는데 이러한 어떤 기대감을 좀 더 빠르게 어떤 실적으로 확인을 시켜주지 않는다라면은 박스권으로 여전히 좀 고착되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IT 부품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인 회복이 보여지고 있어요. 개덕 GDS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시켜 준다라면은 15,000원을 시도 내지는 돌파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급의 힘만으로 넘어가기에는 14,000원대 중반은 좀 무겁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12,800원이시면 현재 소폭 수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4,000원대가 넘어가는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물량 조절을 조금 하면서 15,000원대가 어떤 식으로 시도되는지 그리고 14,000원대의 매물 소화를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다시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리고 실적이 좀 확인된다 싶으면 추세 전환을 기대하시면서 재투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등이라고 이해하시고 10,000원에서 기술 반등 한 14,000원대 정도면은 반등의 폭도 1차적으로는 꽤 나왔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보다는 이익을 좀 확정 짓는 형태의 전략으로 우선적으로 가져가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14,000원까지의 긍정적인 흐름을 좀 더 기대해보자. 수급과 더불어서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살아난다면 수익 더 보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니까요. 시청자님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종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덕 GDS까지 두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까 똘똘을 아이공님께서 인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주셨는데 인사만 제대로 해도 사실 60점 먹고 들어가요. 때로는 다른 데 보면서 건성건성하는 인사도 있는데 그런 인사 너무 불쾌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인사를 할 때면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 들면서 상처받을 때가 좀 있죠. 인사는 이렇게 눈을 딱 바라보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띠면서 헬로우 해야 된다는 거 오늘 다 배우셨을 텐데 많은 분들 인사 서로 나눠주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차피디님도 뭔가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시나 봐요. 오자마자 인사를 주셨습니다. 정오데이트 식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당몰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칠봉이님, 희재씨 헬로우라고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칠봉이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마로니엔님께서 제가 아까 커피 여쭤봤는데 커피 엑스포가 4월에 열린다고 하네요. 그때까지 좀 여유가 있는데 잘 알아봤다가 저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커피 너무 좋아하는데 시간 난다면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싶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관련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없으신가 궁금하네요. 요즘 많이들 따시더라고요. 동우동우님이 지금 한혜공님, 똘똘을 아이공님이 한혜공님이신가 봐요. 동우동우님이 앞으로 인사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충성의 한마디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심리 테스트 준비되었습니다. 인사 마친 기념으로 또 제가 심리 테스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승부욕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인데요. 좀 승부욕 강하신가요? 전 사실 승부욕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서 자기 발전에 참 도움이 안 될 때도 많거든요. 오늘 결과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 설정이에요. 해외여행에 간 당신. 여러 숙소를 쭉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은 데가 너무 많아요. 풍경이 좋은 데도 있고 또 비싼 데도 있고 또 반면에 굉장히 좀 교통편이 좋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로 숙박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가격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이 4가지 숙소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휴양지 분위기의 조용한 호텔. 두 번째, 마음에 드는 콘도형 호텔. 취사 가능할 것 같고요. 3번, 별장 같은 호텔. 이런 데 있죠. 산속에 콕 박혀서 나만의 시간 보낼 수 있는 곳. 네 번째, 세계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유명 호텔. 어딜 가나 왠지 페리스 힐튼 같은 분들이 머물 것만 같은 그런 호텔이 또 있는데 이 4개가 다 가격 조건이 동일하다면 여러분들 어디 가시겠어요? 저는
제가 아직 철이 없나요?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유명 체인 호텔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우동우님, 아하님, 마로니에님 다 1번이세요. 조용한 그런 휴양지 분위기의 호텔을 선택해 주셨네요. 뿌잉뿌잉 장세민님 저랑 오늘 통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유명 호텔. 코크레인 머핀님도 4번 유명 호텔 해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똘똘 아이공님께서는 저 경쟁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고, 우리 세미 앵커님이 승부욕이 강할 것 같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세미님은 승부욕이 강하신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야무진 면이 있어서 제가 본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제가 또 반성을 좀 해야겠네요. 주원파님 1번 휴양지에서 쉬고 싶어요 해주셨고요. 주식미니님도 1번, 칠봉이님도 1번. 대체로 1번 휴양지 분위기 조용한 호텔이 인기가 많네요. 별아별아님은요, 마음에 드는 콘도형 호텔. 근데 이거 저도 어디서 다 가져온 건데 마음에 드는 이게 참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거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퀴즈를 냈더라고요. 마로니에님은 전 승부욕이 없어서 하시면서 안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도 선택 한번 해주세요. 제가 결과를 한번 봐드릴게요. 성공토리님은 별장 같은 호텔 들어가서 쉬고 싶다고 해주셨고요. 인터패스님도 1번 선택,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한다고 하시네요. 사랑스러운 그녀님도 저랑 비슷하십니다. 유명 호텔 4번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과로 그렇다면 저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위타님도 유명 호텔에 머물고 싶다고 남겨주셨네요.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이 가장 많으셨죠. 칠봉이님 비롯해서 우리 동우동우님, 인터패스님, 주한파님, 아하님, 마로니에님 다 1번을 택해주셨는데, 자, 휴양지 분위기의 조용한 호텔을 선택한 당신은 승부욕이 아주 강한 타입입니다. 에너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실패가 거의 없죠. 단 승부욕이 조금 지나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도 할 때가 있으니 이에 질려서 주변이들이 가끔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조심해 주셔야겠어요. 라고 결과 나옵니다. 주변이들이 떠나갈 정도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건 뭘까요? 오늘 결과가 조금 유치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심심풀이니까 재밌게 한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1번 선택해주신 분들이 아까 인터패스님께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승부욕이 아주 강한 분들이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실까요? 동우동우님께서 나 승부욕 별로 없는데 하시면서 오늘 결과 조금 다르다고 해주셨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2번 별아별아님은 마음에 드는 정말 주관적인 이런 콘도형 호텔을 선택해 주셨는데, 당신의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고야만은 그런 타입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실리적인 현실파라서 허황된 면이 없습니다. 한번 마음 먹은 일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끝까지 실천해내는 야무진 타입이네요. 라고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왠지. 그렇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자신의 어떤 역량을 잘 평가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혹은 하려고 하는 일은 뭐든지 끝내는,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좀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별아별아님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3번 선택해 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셨던 것 같거든요. 성공토리님이세요. 별장 같은 호텔을 선택해 주신 당신은 기분에 따라서 승부욕도 달라집니다. 조금 이렇게 음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면 능력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한없이 기가 약해져서 평소에 잘하던 일도 성과가 저조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니까 평소 대인관계 잘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좀 이런 분들 좀 계시죠? 저도 사실 기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라기보다 컨디션에 따라서 좀 승부욕도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제가 선택한 4번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번 선택해 주셨던 스위타님, 머핀님, 그리고 아까 또 뿌잉뿌잉 장세민님 4번 해주셨는데요. 세계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유명 호텔에 머물고 싶어하는 당신은 타인에게 지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타입입니다. 승부욕이 강하고 인생에 패배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또 평범한 것을 싫어하고 도전 정신이 강해서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랑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승부욕이 좀 없거든요. 아까 보니까 O형의 특징이 아닐까 해서요 하면서 똘똘 아이공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O형의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저는
혈액형 O형이 맞긴 한데 승부욕이 좀 없어가지고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성공토리님께서 아까 3번 해주셨는데 2번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원하는 것은 손에 넣고야 마는 타입이시라고 남겨주셨어요. 사실 근데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종의 조금의 이 승부욕은 좀 필요해요. 그쵸?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싸움은 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로 나를 잘 평가하는 게 필요하지만 승부욕은 언제 어디서나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결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바로 한번 패스해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전화 주신 분들 계속해서 만나 뵙고 있는데요. 지금 연결된 분 한번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네, 광명인데요. 광명이시라고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에스코넥요. 에스코넥 얼마에 사셨어요? 1,090원에 네. 70%입니다. 1,090원에 70%요? 네네. 시청자님 이거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서 1,090원이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럼 최초 매수가가 어느 정도셨을까요? 1,200원? 1,200원 정도. 네네. 지금 보니까 11월 달에 거의 1,000원대까지 밀렸었네요. 그렇죠? 네네. 그때 물타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물타기를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닐까요? 좀 비중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평단가보다 조금 민데 덜어낼까 고민이시라고요? 네네.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제가 처음에 1,900원으로 넣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1,200원 사신 후에 물타기 하셔서 1,090원 평단가라고 하시네요. 자, 이번에도 김동현 전문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에스코넥입니다. 지금 12월, 그러니까 연초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비중 덜어내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1,200원대 이상에서는 그냥 이익을 실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상 가격은 상당히 저가의 거래가 되고 있지만 내용은 나름대로 탄탄한 재무 상태도 가지고 있고 위험한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물대가 1,200원대 이상부터 격적이 포진하고 있는데 사업이나 실적을 봤을 때 에스코넥이 하는 사업 자체가 금속 재질의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산을 하는데 이게 메탈 가드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투지폰이나 이런 폴더폰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재질의 휴대폰도 꽤나 많았죠. 근데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되면서 화면도 커지고 여러 가지 전자 장비도 많이 들어가면서 이번엔 펜텍에서 나왔던 메탈 가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어떤 이슈가 됐었지만 결국은 경량화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좀 도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스코넥이 앞으로 매출이나 이익 성장이 꾸준히 계속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2013년도까지는 이익이 꽤나 나왔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770억 정도가 되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순이익이 한 100억까지 나왔으니까 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그렇고 결산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이 가는 방향 자체가 이 휴대폰 케이스 자체가 다시 메탈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에스코넥은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메리트도 있고 주가도 좀 낮은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월봉도 지금으로서는 아직 하락 추세권이고 그냥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리이고 최근에 저점 940원 대비해서는 한 3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렇게 추가적인 성장을 현재로서는 좀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고생하셨다가 지금은 수익이니까 저는 일단 이익을 좀 실현하셔서 비중도 지금 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주 우량주가 아닌데 이렇게 큰 비중을 가져가시면은 조금만 주가가 흔들리면 못 견디게 됩니다. 그때 가서 낮은 가격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최소한 비중이라도 대거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이익 실현을 좀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면은 주가가 올라오는 거는 그냥 껍데기 시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매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버리고 이 종목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지금 좀 덜어내는 것 한번 고려를 해보셨을 텐데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저는 1,300원 근처까지 갈 수 있나 싶어서. 최종 목표가를요? 네네.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김동현 전문가님, 어느 정도 만약에 절반 이상 덜어낸 후에는 1,300원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1,300원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그 작년도 9월 달까지 그리고 2013년도 11월 달부터 거의 1년간을 1,300원대에서 횡보했습니다. 그럼 1,300원대는 상당히 무거운 매물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 1년간 물렸던 사람들이 1,300원 오면 본전이 오겠죠. 그럼 매물이 많이 나오는 가격입니다. 이 자리에서 1,300원을 갈 수 있다라면 에너지가 꽤 강한 건데, 제가 볼 때는 1,300원에 팔 생각이면 사실 저는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주식을 팔아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 1,300원에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했다면 1,200원대 파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꼭 그 가격이라는 어떤 고집을 딱 정해놓고 계시다가 작은 미달 가격권 때문에 나중에 좀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거나 그런 관점으로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매도 전략이라면은 너무 작은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현재 수익에 좀 만족하시면서 매도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은 물량을 더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팩트로 나와 있는 실적이나 업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1,300원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것은 현재 어떤 상황적인 분석으로는 좀 어렵다. 일부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돈으로 그냥 올려버린다면 답은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드려보셨죠? 1,200원 정도도 이야기 나오니까 한번 그 가격대도 네.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통해서 에스코넥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한방맨님께서 남겨주신 우리투자증권도 같이 살펴볼게요. 1,500원에 들어가셔서 50%나 담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담고 계시네요. 이번 연초에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지난해 연말에 들어가신 건지 확실치가 않은데 합병 이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우리투자증권까지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게시판 상담인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증권주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증권주를 투자를 하실 때 딱 하나를 먼저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합병 얘기를 떠나서 일단 증권 업종 전체에 대한 관점을 보실 때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증권주는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섹터가 아니고요. 증권주는 말 그대로 시황산업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의 주식시장 내지는 거래시장을 더 좋게 보시느냐를 딱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은 비관적으로 보면 증권주를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3년 이상 박스권이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답답한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과연 증권주가 지금보다 6개월 뒤가 나을까? 1년 뒤가 나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답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전히 좀 올해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박스 양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합병 관련한 이슈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에 녹아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시황산업의 관점에서 이것도 박스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쉽게 증권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이해하고 판단하시는 게 쉽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다행히 매수가가 낮아요. 이 종목이 12,000원대 후반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1,500원 그나마 하방권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박스권이니까 저가에는 잘 사셨고요. 반등이 들어왔을 때 목표 가격대는 우리 투자증권의 위쪽에서 12,000원대 매물을 쌓아놓고 빠졌기 때문에 장세가 다시 2,100 뚫고 올라갈 거라는 전망 내지는 희망이 보일 때까지 12,000원대 안착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000원 정도가 보인다면은 한 11,500원 정도 파는 게 맞죠. 그래서 목표 가격대는 11,500원 정도 잡으시고, 너무 큰 싸움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특히 대형주들이나 코스피 주요 섹터 종목들을 저는 중장기 투자하라고 권하고 싶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박스 하단권 매수했고 박스 저항권인 11,500원을 목표로 해서 단기 보유하시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익 실현. 채권 쪽이나 이런 쪽에서 상품 운용 쪽에서 작년도까지는 실적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또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작년에 채권 쪽에서 너무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한 실적은 좀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브로커리지 수익도 일단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더라도 일단 박스권 상단 전략 11,500원 목표가 단기 상승시 이익 실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통해서 11,500원대에서 정리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방매님의 우리투자증권까지 살펴봤습니다. 새로 오신 까망시애님 지금 처음 뵀는데요. 완전 반갑습니다. 헬로 해주셨고요. 차피디님의 혈액형 궁금해하셨던 분들 B형이라고 제가 퀴즈 내려고 그러는데 미리 답해 주셨네요. B형 맞으십니다. B형 남자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여의형통1님께서도 오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제이 폭스님께서도 지금 남겨주셨는데요. 모두 인사 나눠보면서 오프닝 때 저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던 뉴스 이야기 해볼게요. 똘똘 아이공님께서도 걱정하셨던 그런 뉴스였는데요. 아마 보셨겠죠? 오늘 그 인천 어린이집이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 교사가 4세 여아를 때린 장면이 CCTV에 녹화가 됐기 때문인데 아이가 그 다음 날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가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학부모가 CCTV 확인을 원했고 그렇게 해서 확인된 장면이 그런 폭행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학부모가 말을 잃고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지금 현재 폭행 확인과 더불어서 교사 대상으로 지금 조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이 이전보다 가중처벌이 되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타 국가보다는 굉장히 경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 보시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아이들 데리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도저히 믿고 맡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상보육이다 해서 국가 위상만 높일 게 아니라 정말 그 질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 전에 나눴던 혈액형에 대한 관심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종목 상담으로 저희는 넘어가 보면서 이 사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또 왔나요? 전화부터 받아봐야겠습니다. 네, 게시판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42님 네, 종목인데요. 네오위즈게임즈 갖고 계시네요. 24,700원에 30% 현재 들고 계십니다. 네오위즈게임즈 지금 현재는 조금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전정현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권에서 어느 정도 가격 전략 세우고 대응할까요? 네, 24,700원에 매수가 되신 건데요. 지금은 사실 네오위즈 게임즈가 게임주들이 요즘 조금은 이제 조정 구간이죠. 거기에다가 수급적으로 좀 외인이나 기관들 아직까지는 좀 화끈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퍼블리싱 쪽 위주의 게임사이기 때문에 약점이 좀 존재하죠. 판매가 좀 안 될 때는 그만큼 이제 잘 될 때는 괜찮지만은 안 될 때는 그만큼 또 압박을 또 크게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락폭이 좀 꽤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본다면은 되게 그 신용도 한 6%대 초반 정도 되죠. 그래서 조금 물량 압박이 있는 가운데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지난 12월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1단계적으로 아직은 조정이 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고, 확실히 거래를 급감하는 지역이 나오려면은 대개 21,000원까지는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30대 중이신데, 지금 현재 모습이라면 절반선 정도는 축소해서 21,000원 선 정도에 다시 저가 매수하는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전체 물량을 다 갖고 계실 수는 없고요. 절반 축소 정도는 가능한 시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도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신다면 21,000원대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물량을 좀 늘리고 물타기 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전정현 전문가님. 연결이 좀 끊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정현 전문가님. 예. 네, 21,000원에서 만약 추가 매수 하신 이후에는 어느 반등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가격대에서 반등하면 어느 정도 지점까지 이제 파야 되느냐, 뭐 그런 측면들을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이제 그때 당시 가서, 반등의 강도를 좀 봐야 우리가 해답이 나오는 거죠. 되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는 지금 21,000원 선에서 다시 재매수하셨을 때 다시 올라온다면, 제가 볼 때는 뭐 23,000원까지는 볼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의 생각이고, 그때 당시에 반등 탄력을 한번 보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요. 9042님 참고해보시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예, KCTC요. KCTC 얼마에 사셨어요?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19,000원이니까 1,900원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몇 퍼센트나 담고 계신가요? 예? 네, 한 40%요. 40%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 어떤 부분 가장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아니, 조정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한 연말까지 네.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 어떨까 싶어서요. 올해 연말이요? 알겠습니다. 네. 1년 내내 좀 들고 계실 생각이신데 장기 투자로 좀 적절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자, 이번에도 전정현 전문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KCTC입니다. 지금 액면 분할 전에 들어가셨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운송 하역 쪽 업체이기 때문에 뭐 유가가 최근에 많이 급락한 요인이 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죠. 그 측면을 강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적도 뭐 웬만큼 나오죠. 웬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으로 봐서는 실적 면에서 그렇게 크게 하자는 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입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되게 이익 베이스 대비해가지고는 주가가 좀 높죠. 뭐 자산 가치로 대비해서는 아직 싸지만 이익 대비해서는 아직은 이제 가격이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익을 좀 증가시키는 건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류 쪽, 유가도 좀 내려오고요. 비용 부담은 많이 긍정적인 측면이 작용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좋기 때문에 일단 보유는 가능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가느냐 여부는요, 실적 베이스가 점점 점증을 하는가를 확인하시면서 그 다음에 연말까지 보유 여부를 좀 타진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대개 2,800원 선 정도는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상단으로는 대개 한 3,200원 선까지의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개 한 3개월 정도 코스로 보시는 거고요. 연말까지 가느냐 여부는 우리가 실적을 좀 보고 나서 그리고 그때 가서 한번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실적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네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듣고 예, 예. 계신가요? 네, 실적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4분기 실적. 예, 듣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전화 연결이 조금 늦은 감이 있었네요. 시청자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함께 했습니다. 네오비즈 게임즈 KCTC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이는 라디오 정오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 향수 데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떤 향기를 맡아보면서 추억 속으로 빠져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패션 트렌드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뭐 하이 실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기억이 나실 텐데 올해 트렌드는 매니쉬룩이라고 합니다. 여성이고 남성이고 좀 시크하고 루즈하고 이런 핏으로 입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90년대, 80년대 추억의 패션 요즘 다시 복고가 돌고 돌아서 돌아오는 패션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사랑을 받았었던 패션 아이템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 톱3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3위를 볼게요. 짜잔!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너무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바로 추억의 멜빵 바지 되겠습니다. 1992년에 서태지 아이들이 난 알아요 이 노래를 발매하면서 이 옷을 입고 나왔었죠. 이때 히트작이었었죠. 노래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멜빵 안 입으면 거의 뭐 패션에서는 알아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한쪽을 꼭 흘러내리고 한쪽은 채워놔야 패션의 완성이 되는 그 당시의 룩을 지금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길게 늘어뜨린 이렇게 루카스 백팩, 가방을 좀 메고 또 지금 서태지 씨처럼 번거지 모자를 써줘야 완성이 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멜빵 바지가 요즘은 또 돌고 돌아서 많은 여성분들, 연예인들이 또 많이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요즘도 한쪽은 꽃 끌어내리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고바람, 멜빵 바지가 빠지면 섭섭하다 이런 쪽에서 제가 블로거에서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거는 아마 더 반가우실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우리 최근에 좀 유행하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탑 2위로 살펴볼 게 바로 나팔 바지와 장발 되겠습니다. 진짜 멋있죠. 저희 아버님도 꼭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한 세트예요. 장발이랑 나팔 바지. 나팔 바지의 짧은 머리는 그 당시에 아무도 안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시초라고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검은 구렛나루 쭉 길게 늘어뜨리고 선글라스, 보잉 선글라스 끼고 근데 여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나팔바지 위에 상의를 얼마나 꽉 끼게 입느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근육이 다 드러날 정도로 쫄티라고 하면 맞을까요? 방송용 용어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쫙 달라붙게 입는 그런 상의. 그래서 나팔이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패션이 한 세트로 유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나팔바지 입고 꼭 팔짱을 끼고 이렇게 나팔이 잘 보이게 다리를 벌리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지금 남성분들 다 다리를 좀 벌려주시고 계시는데 나팔바지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킨이라고 해서 쫙 달라붙는 옷 많이 입잖아요. 그 장발과 나팔바지를 입으셨던 분들께는 스키니가 얼마나 답답해 보일까요? 그렇죠? 나팔바지가 또 돌고 돌아서 언젠가 우리가 또 입을 그런 시절이 오겠죠? 탑2로 한번 살펴봤고요. 대망의 1위 패션, 그리운 패션 1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아래 이 노래 요즘 많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 노래와도 연계가 좀 깊을 것 같아요. 위아래를 모두 통일시키는 바로 공포의 청청 패션 되겠습니다. 원빈 씨는 어떻게 청청 패션을 입으셔도 이렇게 멋있으실까요? 지금 사진은 잠뱅이 모델이었던 원빈 씨의 청청 패션인데요. 청에 대한, 청에 의한, 청을 위한 정말 모든 예의를 다 갖췄죠. 청자켓, 청바지, 청멜빵 바지 여기에 더불어서 청남방까지 같이 걸치셨어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잠뱅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차 분들도 입어주셨거든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우신 분들 많으시죠. 어젯밤 이야기로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우리 가수 소방차도 청청 패션을 이렇게 멋지게 소화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사실 위아래를 맞춰 입는 게 청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가수들도 그냥 흰색이면 흰색, 검정이면 검정, 보라색이면 보라색 이렇게 다 맞춰서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 당시 아이돌 사진들도 제가 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핑클 사진이 나오네요. 위아래 모두 흰색, 신발은 블랙으로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패션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1위에 랭크된 이 청청 패션까지 제가 추억의 패션 톱3를 함께 살펴봤는데 왕년에 패셔니스트였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패션 빠지면 안 된다 싶으시다면 게시판에 몇 가지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사연으로 저희 이어가 볼까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0833님께서 올려주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31,600원에 들어가셔서 20%를 현재 담고 계시거든요. 지금 가격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중간에도 어떤 대응을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호 차장님이신데요. 지금 차장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작년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밀린 이후로 어떤 반등을 못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여전히 좀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를 복구시킨다라는 쪽은 조금 이제 포기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사파이어 글라스 채택, 고객사들의 사파이어 글라스 채택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파이어 글라스 채택으로 인하면 뉴스플로가 형성이 된다면 동종목도 이제 반등을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목표치 역시 이제 한 17,000원 정도 맥시멈 그렇게 잡아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사파이어는 여전히 계속 수년 동안 적정을 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단기적인 뉴스플로가 나서 그 반발이 진행된다면 일단 손실이 좀 크더라도 비중 축소라든가 매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사실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무의미한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밑에 가격, 좀 지지돼야 할 가격은 얼마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손절 라인 자체라는 게 좀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 추가 하락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짧게는 12,500원 정도로 이탈한다라면은 좀 비중 축소나 좀 조절이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갖고 계신 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오늘 한번 전략을 들어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까지 여러분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아까 전에 패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돈구멍 엄나님께서 재호 오빠 사랑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재호 차장님의 왕팬이신 것 같아요. 이재호 차장님 듣고 계시다면 기운 확 내시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이 데스매치 조금 더 기운 내주시기 바랍니다. 1위를 잘 달리고 계시죠? 까망시애님, 이번 기회에 직함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총장님이고 어느 분이 반장님이신지 살펴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771님, 익숙한 문자가 왔네요. 어기자님 70년대생이신 것 같은데 라고 이런 망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닝쇼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서동수 대리님, 망언 여기서 하시면 안 되시고요.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분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피디님도 저 어릴 때 통바지, 힙합바지 입고 신발에 앞정 꽂고 다녔어요. 제가 사실 블로그에서 앞정을 꽂고 다녔다 이 얘기를 봤었는데 잘 몰라가지고 오늘 패션에 못 넣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앞정 꽂고 다니셨나요? 이게 굉장히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살펴드리는데 잘 알고 계신 분들 공감 100% 이렇게 한번 클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신없이 1시간을 또 달려왔습니다. 수요일 정오의 데이트 어느덧 1시 지금 3분 정도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 패밀리데이죠. 가족분들과 따뜻한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저희와 함께 나눴던 이런 추억의 향수 이야기들 나눠보시면서 따뜻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2시간 성공 투자하세요.